가난한 소녀가 저는 11개 국어를 합니다라고 말하자 사업가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를 허황된 꿈을 꾸는 웃기는 아이로 몰았다. 그러나 단 5분 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녀가 드러낸 재능은 비웃던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을 뿐 아니라 그 회의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았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감동시킬 이야기입니다. 정상우 회장은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마치 황제가 자신의 영토를 관찰하듯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51세의 이 기술 재벌은 뛰어난 지능, 끝없는 야망,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든 냉철한 계산적인 성격을 통해 1조 5천억 원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최상층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이탈리아산 가구, 값비싼 예술작품, 그리고 사회적 계층 구조에서 그의 우월한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파노라마 전망. 정 회장은 단순히 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처럼 과시하며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모욕하는 데 사용했다. 이 보고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후퇴했다. 정 회장은 불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약자들의 두려움은 그에게 일종의 양분이었다. 그의 회사에서 직원 이직률은 특히 청소 인력 사이에서 악명 높게 높았다. 6개월 만에 5명이 사표를 냈고 그의 끊임없는 경멸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정 회장은 이를 자신의 우월함의 확인으로 보았다. 약한 자들은 그의 존재 앞에서 버티지 못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는 여러 고대 언어로 쓰여진 고문서로 도시 최고의 번역가들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지적 트로피로 간직했으며 자칭 천재적인 자신과 비교하면 가장 교육받은 전문가들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날 아침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경제적 우월성을 확인해주는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 의해 영원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12살 소녀. 박 사장, 다음 미팅 준비되었습니까? 그가 인터컴으로 물었다. 네, 회장님.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정 회장은 창밖으로 서울의 거대한 정형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혹은 그렇게 되어야 했다. 그는 전화가 울릴 때까지 도시의 빌딩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힘을 음미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청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목소리가 망설였다. 그런데 뭐? 정 회장이 참을성 없이 물었다. 그녀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데려올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내 사무실의 아이라니? 말도 안 돼. 즉시 내보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청소할 사람이 그녀뿐입니다. 전 직원이 어제 사직했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들여보내. 그는 이미 이 불쾌한 만남을 이용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이 하찮은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형성되었다. 그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고 오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김미라는 청소 도구와 함께 무거운 불안감을 짊어진 채 호화로운 사무실에 들어섰다. 45세의 이 여성은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의 남편 김도현은 한때 존경받는 토목 기술자였지만 대기업의 부실 관리로 인한 현장 사고 이후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김도현은 적절한 배상도 받지 못했다. 미란의 옆에는 그녀의 딸 김수연이 걸어왔다. 12살 소녀의 수수한 외모는 놀라운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낡은 책 몇 권을 들고 있는 그녀는 그날 학교에서 데려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왔다. 수연은 조용한 호기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는 호화로운 환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 못 가서 미안해, 수연아.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수연이 엄마를 안심시키려 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사무실 벽에 걸린 예술작품과 고문서를 훑고 있었다. 정상우는 문서에서 눈을 들어 거의 감추지 못한 짜증을 드러냈다. 어린아이가 그의 사적인 사무실에 있는 것은
그의 엄격한 전문적 기대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는 외모와 사회 경제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경멸적인 시선으로 두 사람을 살펴보았다. 당신이 새로운 청소부군요. 그가 미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이건 당신 딸인가요? 이 빌딩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상황은 그의 가장 잔인한 본능을 자극했다. 여기 덜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재확인할 완벽한 기회가 있었다. 정 회장은 이 가족의 분명한 가난을 자신의 탁월함의 확인으로 보았으며 자신이 사회적 피라미드의 정상에 위치한 세계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는 검증이었다. 그래요, 그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일단 기다리세요. 당신 딸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수연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이제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이 아닌 그것은 어떤 실험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이리 와봐 소녀, 그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볼까? 미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회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 일자리가 필요했기에 그녀는 침묵했다. 수연은 어머니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회장의 책상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두려움 없이 오히려 호기심에 찬 것처럼 보였다. 정 회장은 이 어린 소녀의 평온함에 살짝 놀랐지만 그의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소장품 중 하나를 보여주겠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는 유리 케이스 아래에 보관된 고문서를 가리켰다. 정상우의 오만함은 그가 이 만남을 굴욕적인 구경거리로 변모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책상 가까이로 불러 그곳에는 그의 지적 우월성을 위한 재단처럼 고대 문서가 놓여 있었다. 복잡한 고대 언어들의 혼합으로 쓰여진 이 문서는 도시 최고의 언어학자들을 물리쳐왔으며 타인의 부적절함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가장 좋아하는 트로피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정 회장이 유리 케이스를 열어 조심스럽게 고문서를 꺼내며 물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천년된 문서지. 과연 네가 여기에 쓰인 것을 읽을 수 있을까? 수연의 어머니 미라는 불안하게 손을 비틀었다. 회장님, 제발 아이를 놀리지 마세요. 그녀는 단지 조용히. 정 회장이 미란을 향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사무실에서는 내가 규칙을 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적 실험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정 회장은 소녀가 불가해한 텍스트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며 수연에게 도전을 제시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아이의 불가피한 실패를 이용해 그가 그토록 중시하는 사회적 계층을 강화하고 지식과 지혜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의 독점적인 특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문서를 10년 전 경매에서 구입했어. 서울대 교수들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지. 그가 뿌듯한 어조로 말했다. 수연은 잠시 말없이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고대 문자를 따라갔다. 정 회장은 자신의 책상 뒤에 앉아 확신에 찬 미소로 이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수연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각 단어는 정 회장이 신중하게 구축한 세계의 지진처럼 충격을 주었다. 이 문서는 여러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고대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가 섞여 있네요. 정 회장의 미소가 흔들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11개의 언어를 알고 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 회장을 바라보았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리고 고전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정 회장의 조롱하는 웃음은 점차 충격받은 침묵으로 변해갔다. 수연이 완벽하게 발음하는 각 언어는 계급, 지능, 그리고 공로에 관한 그의 근본적인 신념에 또 다른 타격이었다. 그가 굴욕을 주려 했던 가난한 소녀는 그의 사회적 범위 내 대부분의 교육받은 성인들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가능할 리가 없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너를 가르쳤지? 어디서 이런 언어들을 배웠어?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도서관에서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퍼즐 풀기 같아요. 미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연이 여러 언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정 회장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정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에 도전받는 느낌을 받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훈은 진정으로 충격을 받았고 인간의 우월성과 가치에 대한 그의 모든 믿음에 모순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수연이 고문서를 해독하기 시작하자 정 회장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소녀는 단지 복잡한 텍스트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도 달성하지 못했던 깊은 이해력으로 번역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어린이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고전 중국어, 고대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중세 라틴어 사이를 부드럽게 오갔다. 이 부분은 인간의 지혜에 대한 명상이에요. 수연이 천천히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 소유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의 영혼에 숨겨진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대의 지혜는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무시해온 가치들이 이제 그의 얼굴에 던져지고 있었다. 소유물로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다. 수연이 계속했다. 그들은 진정한 지혜의 원천인 타인의 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라는 딸을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연이 책을 좋아하고 언어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 깊이의 이해력은 상상도 못했다. 수연이 번역한 각 문장은 정 회장의 인생 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과도 같았다. 고대 텍스트는 오만함을 비난하고 맹목적인 자만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과 항상 배울 것이 더 있다는 인식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지혜는 영원히 배우는 자의 것이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서는 멀어진다. 수연이 말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다. 단지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십 년간 지적, 금전적 우월성을 중심으로 구축해왔으나 이제 그의 모든 믿음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12살 청소부의 딸이 단지 그보다 뛰어난 지식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신념들의 무익함을 노출시켰다.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햇살에 금빛으로 빛났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었지만 마음은 소녀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성인 삶에서 처음으로 정상훈은 자신이 진정으로 작아진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아닌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선을 다해 번역했어요. 물론 일부 뉘앙스는 손실되었을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 모든 언어를 배웠니? 정 회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정한 존중이 묻어났다. 강남 공공도서관에 매일 갔어요. 수연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사서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저는 그저 언어를 쉽게 습득해요. 미라는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그녀는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정 회장의 반응이 두려웠다. 이 강력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권력, 부,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회의는 급한 업무 약속으로 중단되었지만 수연의 말이 정 회장의 마음에 미친 영향은 유럽 투자자들과의 회의 내내 계속 울려 퍼졌다. 그의 집중력은 완전히 흐트러졌다. 재정 전망과 시장 전략을 논의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유명한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수수께끼를 해독하는 12살 소녀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 회장님,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투자자가 물었다. 정 회장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네? 아, 예. 물론. 그는 어색하게 서류를 뒤적였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회의실을 둘러보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도 각자의 꿈, 희망, 두려움을 가진 개인들이었다. 이 생각은 그에게 낯설었다. 오후 내내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월성, 계급, 그리고 공로에 대한 수십 년간의 절대적 확신들이 수연의 뛰어난 재능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가난한 가정 출신인 누군가가 고도로 교육받은 학자들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그를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모든 인생 철학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만약 재능과 지혜가 부와 특권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의 경제적 지위에 기반한 우월성에 대한 신념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김 가족의 빈곤은 그가 항상 가정했던 것처럼 지적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경제적 상황일 뿐이었다. 그는 윈도우를 통해 석양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 유리와 강철의 탑에서 그는 자신이 마치 신처럼 느껴졌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미란이 청소를 마치고 수연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할 때 정 회장은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회사 정치나 편애가 아닌 과소평가된 재능에 대한 진정한 인정을 바탕으로 승진을 제안했다. 김미란 씨,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네, 회장님? 당신은 몇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미라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저요?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자랐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왜 이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죠? 우리 회사는 다국어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현 급여의 3배를 제안합니다. 미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정 회장이 말했다. 당신 딸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하면서 정 회장은 계속해서 수연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 소유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의 영혼에 숨겨진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케이크는 자신의 삶에서 이 가치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비싼 미술품들과 디자이너 가구들 사이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침대에 누워 갑자기 서울의 덜 부유한 지역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김미란과 수연이 사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일상은 어떨까?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심었다. 정 회장이 서울의 가장 가난한 지역을 직접 탐험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이전 생활 방식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방탄 리무진의 안전을 떠나 일반인들이 매일 생존과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좁은 거리를 걸었다. 대비는 충격적이었다. 그가 유리탑에서 도시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살아왔던 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관찰한 적이 없었던 지상, 레벨에서 그들의 삶을 구축하고 있었다. 종로구의 좁은 골목길을 걷는 동안 그는 어깨에 가방을 짊어진 학생들, 바쁜 포장마차 그리고 생활고에 찌든 얼굴들의 혼합을 보았다. 이곳은 그가 20년 넘게 방문하지 않은 세계였다. 양복을 입은 그는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이 부유한 남자가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실례합니다. 그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물었다. 공공도서관이 어디 있나요? 여성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방향을 알려주었다. 몇 분 후 정 회장은 수연이 자주 방문한다고 한 도서관 앞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은 그의 맹목적인 이전 상태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이 소박한 건물은 착용된 가구와 구식 컴퓨터를 갖추고 있었지만 활동으로 활기가 넘쳤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책으로 가득 찬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은 그가 수연에게서 본 것과 같은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빛나고 있었다.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자원봉사로 모국어를 가르치며 무료학습에 풍부한 다문화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 회장은 조용히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존재는 몇몇 시선을 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책과 토론에 열중해 있었다. 그는 중앙 데스크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그가 노년의 여성 사서에게 말했다. 이 도서관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박희연 관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수연이라는 어린 소녀를 아시나요? 정 회장이 물었다. 박 관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수연이요, 물론이죠. 우리의 작은 천재입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이곳에 옵니다. 놀라운 아이죠. 무슨 일로 물으시는지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나요? 정 회장이 물었다. 순수한 의지와 결단력이죠. 박 관장이 대답했다. 우리는 많은 자원이 없지만 수연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녀는 매일 5시간씩 공부하고 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대화하며 온라인 강좌를 수강합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 회장은 도서관을 둘러보며 쓰러져가는 책장들과 깜빡이는 조명을 보았다. 이곳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박 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산이요. 작년에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큰 기업들은 쇼핑몰과 사무실 단지에는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교육에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정 회장은 이전에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술 기업에서 모은 엄청난 부가 이러한 제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도서관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진다면 얼마나 많은 수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박 관장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수백 명이요. 이 지역의 아이들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 날 정 회장의 개인 비서는 도서관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박 관장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익명의 기부였지만 박 관장은 누가 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서울은 더 이상 그의 정복 영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숨쉬는 유기체였다. 그날 저녁 그는 리무진 운전기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내일 나는 김수연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녀를 학교에서 픽업해 회사로 데려오세요. 그녀에게 내가 아랍어 수업을 받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이후 몇 달은 정 회장의 일상과 인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연과의 아랍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의 넓은 사무실은 12살 소녀의 지혜로 가득 찼다. 역할의 역전은 깊은 상징성을 띠었다. 권력 있는 재벌이 겸손하게 10대 소녀에게서 배우며 나이나 재정적 지위와 지혜가 상관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샤르, 아흐다샤르, 이스나샤르, 정 회장이 아랍어 숫자를 발음하며 반복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해요, 회장님.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 회장은 창문 밖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아상하게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수연이 대답했다. 모든 언어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요. 아랍어로 사막을 표현하는 방식은 한국어와 완전히 달라요. 언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어린이의 말이 아니었다. 수연은 뛰어난 교사로 밝혀졌으며 인내심 있고 방법론적인 교육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어휘와 문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문화적 통찰을 공유했다. 매 수업은 정 회장의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인간 다양성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동시에 정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근무 조건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급여는 더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새로운 기업 윤리 강령이 시행되었다. 이전에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던 직원들이 이제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정 회장님, 직원 복지 개선안에 대한 피드백 결과입니다.
박 부사장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정 회장은 보고서를 살펴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육아휴직 정책을 더 강화하고 사내 어린이집도 설립하겠습니다. 박 부사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 회장은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 조소를 보였을 것이다. 수연의 아버지 김도현의 이야기는 정 회장이 이제 싸우기로 결심한 체계적 불의를 상징했다.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던 그는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작업장 사고 이후 버림받았고 그의 가족은 영구적인 장애와 싸우면서 가난으로 내몰렸다. 정 회장은 자신의 회사도 과거의 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했음을 인정했다. 김도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의 눈이 걱정으로 커졌다. 제 남편이요. 왜요? 제안이 있습니다. 정 회장이 대답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김도현은 휠체어를 타고 정 회장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눈에는 자존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보였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 회장님?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우리 회사의 산업안전부서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 회장이 대답했다. 당신처럼 그 중요성을 몸소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회의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자선인가요? 저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고통은 어떤 대학 학위도 가르칠 수 없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남자 사이에 상호 존중의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만남은 정 회장의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충동이 아닌 근본적인 가치관의 재평가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상우 교육재단은 정 회장의 내면적 변화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형태로 등장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단순히 저소득층 가정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멘토링, 전문적인 인턴십,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연의 특별한 재능에서 영감을 받은 언어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완전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다. 이 도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가가 새 재단 본부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며 물었다. 정 회장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미래적인 건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부족했다. 너무 요새 같군요. 더 개방적이고 더 환영하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가탑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설계는 다시 작업되었고 최종 건물은 전통적인 한국 건축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혼합하여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정 회장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했다.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함께 개발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학습의 민주화에 혁명을 일으켰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 시스템은 각 아이의 개별 학습 스타일에 맞게 조정되었고 지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과 표준화된 교육 방법이 종종 고유한 재능을 육성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기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 회장이 수연에게 물었다. 그들은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플랫폼이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게 됩니다. 수연은 깊이 생각하며 머리를 기울였다. 좋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해야 해요. 각 언어가 제공하는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 사용자들이 놀라움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13살이 된 수연은 프로젝트의 영감을 넘어 주요 설계자가 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인지 과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직관적인 이해는 플랫폼 설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료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식은 상업화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 모델이 필요합니다. 재단의 재무 책임자가 주장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아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지식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정 회장님은 동의하시죠?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모든 상호작용을 이익과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제 그는 다르게 보았다. 수연이 오라. 이 플랫폼은 완전히 무료로 유지될 것이다.
필요한 자금은 내가 제공하겠다. 재단의 첫 해는 모든 기대를 초과했다. 100명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개의 학교가 개조되고 현대화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도달했다. 각 통계는 변화된 삶, 실현된 잠재력, 그리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대표했다. 정 회장에게 이러한 결과를 보는 것은 수십 년간의 개인적 부축적 동안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복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 회장님, 교육부 장관이 재단 시설을 방문 중에 말했다. 이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입니다. 정 회장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너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변화의 한 측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이 한때 체현했던 같은 종류의 무자비한 기업 관행과 직면하는 것이었다. 정상우가 대양건설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도덕적 실패와의 화해였다. 이전 소유주인 한석진은 정 회장이 버린 자신의 옛 모습을 구현했다. 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대하며 기업 결정의 인간적 결과에 직면했을 때 법률 고문 뒤에 숨는 사업가였다. 한석진 회장이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정 회장의 비서가 보고했다. 그는 인수 시도가 적대적이며 저항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냉혹하고 방어적이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주주들에게 직접 가겠습니다. 대양건설의 안전 기록과 노동자 처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양건설을 전길드림 건설로 전환하는 것은 직업 안전과 노동자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새로운 산업 표준을 확립했다. 안전부서의 이사가 된 김도현은 기업의 과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관점을 가져왔다. 그의 엄격한 정책과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작업장 사고를 거의 없애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도덕적으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늘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건설 현장 감독이 김도현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정 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죠. 도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반응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감탄으로 바뀌었다. 다른 CEO들도 자신들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신들의 조직에서 유사한 개혁을 실행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변화가 개인 회사를 훨씬 넘어 확장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라이벌인 윤재호는 자폐증이 있는 손녀 소라를 위해 도움을 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다. 정 회장님, 윤재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경쟁자였지만 오늘은 할아버지로서 왔습니다. 당신의 교육 플랫폼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재호는 항상 가장 냉혹한 경쟁자 중 하나였다. 물론이죠, 윤 회장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손녀딸 소라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그녀는 자폐증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 강인한 경쟁자의 갑작스러운 취약함에 감동받았다. 소라를 우리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수연이 그녀와 함께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회사 간의 후속 협력은 건강한 경쟁이 인도주의적 협력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재능 있는 소녀인 소라는 수연의 지도 아래 꽃을 피웠고 우정과 이해가 신경학적 차이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연은 소라를 이해합니다. 윤재호가 어느 날 감정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소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결점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세계 경험으로 봅니다. 이 단계는 정 회장이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발전하는 것을 표시했으며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직원과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윤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놀랍습니다, 정 회장님. 한때 저는 당신을 가장 무자비한 사업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수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교사에게서 옵니다. 정상우와 수연의 첫 만남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정상우 교육재단은 확립된 교육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17개의 다른 언어로 운영되며 10개국에서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15살이 된 수연은 놀라운 학생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비전가로 진화했으며 그녀의 조숙한 지혜는 전 세계의 교육자와 정치인들을 감동시켰다. 베이징에서 온 전화입니다. 정 회장의 비서가 알렸다. 중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이번 주에만 5번째 국제 전화였다. 세계는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UN 교육 특사와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덧붙였다. 그들이 수연 양을 글로벌 청소년 교육 대사로 지명하고 싶어 합니다. 재단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단순히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익보다 보편적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혁명적인 철학을 반영했다. 플랫폼에 추가된 각각의 새로운 언어는 이전에 소외된 커뮤니티의 문을 열어주며 지리적, 사회, 경제적 장벽을 초월하는 문화적 다리를 만들었다. 난민 아이들, 도시의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농촌 가정의 청소년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교육 기회를 발견했다. 베트남 시골 지역에서의 결과를 보세요. 수연이 회의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플랫폼에 접근한 지 1년 만에 이 마을의 문해율이 43% 증가했습니다. 회의실 주위에 앉은 임원들은 감탄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의 초기 계획에 회의적이었었다. 무료 교육, 투자 수익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들은 보았다. 수익은 변화된 삶에 있었다. 정 회장의 개인적인 변화도 계속 진화했다. 그의 기업들은 직원 복지, 환경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 사회 책임의 모델이 되었다. 다른 경영진들도 비슷한 관행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성공을 순전히 재정적인 지표를 넘어 재정의하는 비즈니스 운동을 만들었다. 정 회장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정한 만족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의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직원들이 웃고 대화하고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3년 전에는 그의 존재가 방에서 모든 대화를 중단시켰을 것이다. 수연은 정 회장에게 단순한 피보호자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양녀이자 선택된 상속인이 되어 그의 변혁적 사명을 계속할 운명이었다. 그녀의 언어 능력은 이제 15개 언어에 달했으며 다문화 교육학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여러 국가의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한때 그가 굴욕을 주려고 했던 소녀는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상징했다. 내일은 런던으로 출발합니다. 수연이 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영국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넌 아직 15살이야.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회장님.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기억나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고. 정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다. 내가 가르쳤던가? 아니면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인가? 그 순간 그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교육위원회의 사라 김 회장이 도쿄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녀가 내일 아침 도착해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정 회장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계교육위원회는 전 세계 교육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였다. 사라 김은 교육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지도자였다. 무슨 일일까요? 수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모르겠어. 정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세계교육위원회의 사라 김 회장의 도착은 재단의 궤적의 중요한 순간을 표시했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여성으로 예일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 개혁에 헌신해온 인물이었다. 전길 드림 타워의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수십 년간의 경험과 혁신의 역사를 담고 있었다. 정상우 회장님,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라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이쪽이 유명한 김수연 양이군요. 당신의 성취는 당신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수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김 회장님. 저는 그저 배우는 학생일 뿐입니다. 사라는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모두는 평생 학생이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입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사라는 세계교육위원회의 제안을 설명했다. 수연이 개발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나타내는 일드림 교육 플랫폼을 글로벌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제안에는 전 세계 공립학교에서의 구현, 대규모 정부 자금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 세계적으로 소외된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현재 교육 모델이 21세기의 도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설명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과 획일적인 커리큘럼에 의해 소외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플랫폼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문화적 배경을 수용하는 교육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정 회장은 감동받았지만 수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비전이었고 이 결정은 그녀가 내려야 했다. 수연은 협상 중에 인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확장이 보편적인 무료 접근과 문화적 적응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교육이 상품화될 수 없으며 가족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하며 언어적 다양성은 동질화되기보다 축하되어야 한다고 웅변적으로 주장했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은 유연성이어야 합니다. 수연이 강조했다. 이것은 서구 교육 모델을 전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문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전달합니다. 우리 플랫폼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라는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놀랍군요. 당신의 나이에 이런 통찰력을. 나는 당신이 이 세대의 마리아 몬테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와 수연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분명했다. 교육적 정의와 청소년 역량 강화에 대해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세대의 두 여성이었다. 사라는 보수적인 교육 관료주의와 수십 년간 싸워왔고 수연은 필요한 시스템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대표했다. 내 경력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사라가 조용히 인정했다.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플랫폼을 보았을 때 나는 이것이 내 평생의 작업을 완성할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정 회장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부성애적인 자부심으로 지켜보았다. 수연은 단순히 자신의 겸손한 출신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유산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축하하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이들을 높이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그녀는 사회 경제적 특권과 상관없이 재능과 지혜가 나타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교육 정상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초대는 그녀의 공헌에 대한 최고의 인정을 나타냈다. 15세의 나이에 수연은 행사 역사상 가장 어린 주요 연사가 되어 세계 지도자들, 교육장관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선가들에게 글로벌 교육학의 미래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었다. 뉴욕이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안심시켰다. 우리가 함께 갈 거예요. 세계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왔어. 하지만 그날 밤늦게 정 회장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불길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오래된 적이 그림자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뉴욕 여행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재단의 행복과 확장은 갑자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정보국의 첩보에 따르면 대양건설의 전 소유주 한석진이 정상우와 특히 수연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충실한 동맹이 된 윤재호는 불안한 증거를 가져왔다. 한석진이 수연의 일정을 추적하고 그녀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뉴욕으로의 다가오는 여행을
악의적인 계획을 실행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 회장님,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윤재호가 정 회장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 대신 진정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석진은 당신이 그의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인생을 파괴했다고 믿고 있어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었다. 그가 나를 겨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수연이, 그녀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윤재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수연 양은 이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 발견은 축하의 분위기를 완전히 긴장된 분위기로 바꾸었다. 정 회장은 이제 인간관계를 물질적 성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수연은 단순히 그의 양녀가 아니라 그의 도덕적 구원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화신이었다. 정 회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경호를 강화하고 그녀의 일정을 변경해야겠어. 아마도 뉴욕 여행은 취소하는 게, 그의 말이 사무실 문이 열리며 중단되었다. 수연이 빛나는 미소로 들어왔다. 회장님, 연설문 초안을 완성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두 남자의 엄숙한 표정을 보자 곧 사라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정 회장과 윤재호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수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전화로 받은 위협은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다. 익명의 메시지는 수연을 뉴욕에 데려가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으며 한석진이 정 회장에게 최대한의 상처를 입히기 위해 소녀를 주요 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논리는 잔인하지만 효과적이었다. 정 회장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그의 개인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파괴적인 복수가 될 것이다.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수연이 그날 밤 늦게 정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주장했다. 미란과 도연도 참석했으며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물러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수연아, 그녀의 아버지 도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넌 아직 어려.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리지만 저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뉴욕에서의 연설은 전 세계 수백만 어린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것은 저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정 회장은 수연의 결의에 감동받았지만 그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침묵 속에서 앉아 그의 과거 행동의 결과가 이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갈 것이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석진이 수연에게 1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와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한때 가장 무자비한 경영자로 알려졌던 남자는 이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뉴욕 출발 전 일주일은 여러 방면에서의 집중적인 준비로 특징지어졌다. 수연이 글로벌 교육 불평등에 관한 연설을 완성하는 동안 정 회장은 사설 보안 회사들과 협력하여 동시에 효과적이면서도 눈에 띄지 않을 종합적인 보호장치를 구축했다. 여행의 모든 세부 사항은 잠재적 취약점의 관점에서 분석되었으며 교통 경로부터 호텔 배치까지 모든 것이 검토되었다. 이 루트는 너무 예측 가능합니다. 보안팀의 리더인 강태우가 호텔에서 회의 장소까지의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정 회장의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이었다. 우리는 매일 다른 경로를 사용하고 이동 시간을 무작위로 조정할 것입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상관없어. 수연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강태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저희 팀은 목숨을 바쳐 그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은 깊은 아이러니를 느꼈다. 단순함과 진정성을 통해 그의 삶을 변화시킨 소녀가 이제 한 사람의 비이성적인 증오 때문에
군사적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니. 그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한석진과 비슷했는지, 어쩌면 그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꼈다. 동시에 조사관들은 계속해서 한석진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이미 뉴욕에 있었으며 교육 정상회담 행사에 접근하기 위해 언론 자격증을 사기로 획득한 상태였다. 그의 집착은 체계적인 스토킹으로 발전해 수연의 일과를 문서화하고 잠재적 대면의 기회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뉴욕에 최소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윤재호의 정보 책임자가 보고했다. 그는 메디슨 애비뉴의 호텔에 체크인했고 회의센터를 이미 3번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감시 카메라는 그가 공공장소에서 수연 양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정보는 정 회장에게 심오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이 수연에게 미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증가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교육적 사명에 대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강력한 농어를 준비하고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검토하며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수연아, 좀 쉬어야 해. 정 회장이 자정이 지난 후 그녀의 방에 들어가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수십 개의 보고서와 통계 차트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이요, 회장님.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의 문맹률 데이터를 마무리해야 해요. 이 숫자들은 충격적이에요. 정 회장은 그녀의 곁에 앉아 책상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수연아. 넌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의 짐을 네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니? 수연은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배운 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 회장은 그녀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연의 메시지는 세계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출발 전날 밤, 김 가족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미라는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수연의 글로벌 교육 개혁에 대한 열정을 지지했다.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꿈을 빼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딸. 넌 항상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어.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임박한 여정과 알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미국 대도시 도착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조율되었다. 정 회장과 수연은 보안팀이 이미 보호 경계를 설정해 놓은 사설 공항에 착륙했다. 맨해튼은 그들을 특유의 에너지로 맞이했지만 도심에 밀집된 군중 사이에서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전문가들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차량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태우가 정 회장과 수연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고했다. 한 대는 미끼입니다.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피로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수연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처음 방문하는 도시를 살펴보고 있었다. 뉴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시끄러워요. 수연이 두꺼운 방탄 유리창을 통해 맨해튼의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어딘가 서울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종류의 분주함이 느껴져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안전 조치가 과잉인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석진의 집착은 분명 위험한 영역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들이 묵을 고급 호텔은 사전에 철저히 확인되었다. 탈출 경로가 계획되었고 중복 통신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보안 요원들이 모든 층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도시의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했지만 정 회장은 수연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때문에 풍경을 거의 감상할 수 없었다. 보고에 따르면
한석진이 여기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태우가 저녁 브리핑 중에 알렸다. 우리 팀이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석진의 물리적 근접성은 위협을 더욱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만들었다. 감시 사진은 그가 쌍안경을 통해 정 회장의 호텔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집착이 프랭클리 위험한 행동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했다. 그는 움직일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강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은 무작위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의 회사를 인수했을 때 나는 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그의 분노가 이해는 되지만 아이에게까지 그것을 향하게 하다니. 그것이 복수의 본질입니다, 회장님. 강태우가 대답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긴장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세계 지도자들을 대면할 기회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가능한 시간을 연설을 검토하고 최신 통계를 통합하고 정치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논쟁을 다듬는 데 사용했다. 개인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내일이 큰 날이네요. 수연이 호텔 스위트의 테라스에서 정 회장에게 합류하며 말했다. 그녀는 연설문 4본을 손에 들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돼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것은 네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해. 그런데도 두렵지는 않아요. 수연이 계속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해야 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정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뉴욕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소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완전히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번 놀라워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강태우였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우리는 방금 한석진이 언론 출입증을 사용해 내일 회의장에 입장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장님과 수연 양이 앉을 위치를 알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수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표정을 관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보안을 2배로 강화해. 그가 전화를 끊자 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 회장이 거짓말했다. 단지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사항일 뿐이야. 모든 것이 완벽할 거야. 그러나 그날 밤 정 회장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바라보며 그의 과거 행동의 결과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세계 교육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전기적인 기대감과 함께 밝았다. 컨벤션 센터는 150개국 이상의 대표단, 국제 언론인, 교육 활동가들로 북적였다. 단정하면서도 검소한 정장을 입은 수연은 그녀의 보안팀의 팽팽한 긴장감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평온한 자신감을 발산했다. 준비됐니? 정 회장이 그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물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 같아요. 무대 뒤에서 정 회장은 강태우가 마지막 보안 점검을 조율하는 동안 최종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강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고급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고 그들의 신원은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확인되었다. 한석진의 존재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그의 부재는 감시를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누구도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6번과 10번 출구 근처에 추가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강태우가 보고했다. 모든 참석자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스캔되고 있습니다. 한석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잠입하려 하면 우리는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라 김이 감동적인 웅변으로 수연을 소개했다. 그녀는 가난한 다국어 소녀에서 글로벌 교육 비전가로 수연의 비범한 여정을 묘사했다. 정중은 젊은 연설자를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했으며 많은 대표들은 이렇게 어린 사람이 복잡한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제시할지 분명히 궁금해했다.
수연은 인상적인 품위를 갖고 연단에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순간의 크기 때문에 약간 떨렸지만 교육을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열정적인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힘과 권위를 얻었다. 그녀는 임시 도서관에서 언어를 배우는 난민 아이들, 디지털 게임을 통해 수학을 발견하는 도시 고아들, 교육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기회와 연결되는 농촌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거대합니다. 수연이 청중에게 말했다.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빈곤, 분쟁, 차별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꿈, 재능, 잠재력을 가진 실제 어린이들입니다. 그녀의 중심 주장은 그 단순함에서 강력했다. 모든 아이는 체계적인 장벽이 제거될 때 꽃피울 수 있는 비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소수를 위한 특권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로 재구상할 것을 촉구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식이 공유될 때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히려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한 아이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단지 그 한 생명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대와 공동체의 궤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그녀의 연설의 힘에 감동받아 무대 측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수연이 겨우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방을 스캔하고 있었다. 한석진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 모든 보안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정 회장의 직감은 그에게 위험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연이 연설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정 회장은 강태우가 무정의에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의 경호원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는 즉시 무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 회장은 알았다. 한석진이 여기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들어왔고 그는 수연을 노리고 있었다. 교육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중은 열광적으로 반응했고 수연의 마지막 말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 회장은 눈으로 강태우를 찾았고 그의 보안 책임자가 무대 왼쪽 구석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몇몇 보안 요원들이 청중 사이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무대로 달려가 수연 옆에 섰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립박수를 받고 있었고 임박한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쪽으로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질의응답 세션이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았다. 한석진이 드디어 움직였다. 수연이 교육적 정의에 대한 연설을 마무리하던 절정의 순간 강당 뒤쪽에서 소동이 폭발했다. 한석진이 위조된 언론 자격증을 사용해 잠입했지만 무대에 도달하기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의 존재는 강태우가 전략적으로 설치한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해 즉시 감지되었다. 노흐시오. 한석진이 경비원들에게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정상우, 내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요. 당신이 내 회사를 빼앗았소. 상황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었지만 수연은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다. 당황하거나 연설을 중단하는 대신 그녀는 이 사건을 사회가 분노와 원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요점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마이크에 직접 말하며 개인적인 고통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때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파괴성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연이 차분히 말했다. 교육은 단순히 사실과 숫자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을 관리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분노를 건설적인 변화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가장 큰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정 회장은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무대로 뛰어올랐고 보안 요원들이 한석진을 건물 밖으로 호위하는 동안 그녀 가까이에 보호적으로 서 있었다.
분노에 찬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일관성 없는 비난을 외쳤지만 그의 말은 충격받은 청중의 웅성거림과 거리에 의해 잠겨버렸다.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수연이 청중에게 말했다. 방금 목격하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상적인 침착함으로 수연은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사랑과 증오, 건설과 파괴 사이에 개인적 선택이 개인적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미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성숙한 대응은 잠재적으로 트라우마적인 순간을 회복력과 용서에 대한 강력한 교훈으로 변화시켰다. 우리 각자는 매일 결정을 내립니다. 수연이 말했다.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힐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우리는 장벽을 세울 것인지 다리를 놓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청중은 길게 이어지는 기립박수로 응답했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이후 다가와 그녀의 교육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압박 속에서의 품위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한석진은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마침내 그의 복수 캠페인을 종식시키고 정 회장과 수연이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라 김이 그들의 호텔 스위트에서 그들을 만났다. 놀랍군요. 그녀가 수연에게 말했다. 많은 성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텐데 당신은 그것을 배움의 순간으로 전환했어요. 수연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단지 정 회장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감정에 압도되어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과거 행동의 결과가 거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동시에 자신의 변화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꼈다. 그가 수연을 만나기 전의 사람이었다면 그 역시 한석진과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과 세계관을 재구성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았다. 수연아,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한석진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 성공과 연결시켰고 그것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을 잃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상처받았습니다, 회장님. 차이점은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요. 사라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 교류를 지켜보았다. 정 회장님, 당신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수연 양, 당신의 지혜는 당신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일 우리는 글로벌 교육 이니셔티브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 이후로 저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늦게 정 회장은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오만과 권력의 추구에서 의미와 목적의 여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어린 소녀, 그의 오만함을 용서하고 그에게 겸손의 가치를 가르친 소녀 덕분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테라스에서 그에게 합류하며 물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 수연아. 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저 생각하고 있었어.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날 사실 네가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 수연은 웃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아름다움이에요, 회장님. 그것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감상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것이었지만 오늘 밤 그들은 단순히 이 순간, 배움과 성장의 여정에서 이 평화로운 휴식을 즐겼다. 뉴욕에서의 성공 이후 몇 개월 동안 전길드림 교육재단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수십 개국의 정부가 그들의 공교육 시스템에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요청했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보다 우월한 효과를 인정했다. 수연은 교육대사로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학교를 방문하며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학교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수연의 보좌관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우리 플랫폼 덕분에 그들의 읽기 능력이 6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죠. 각 여행은 글로벌 교육 위기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냈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때 무한한 잠재력도 보여주었다.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수연은 기부된 태블릿을 통해 고급 수학을 마스터하는 거리의 소년들을 관찰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그녀는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치료 게임을 통해 배우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목격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기회뿐이에요. 수연이 캠프에서 돌아온 후 정 회장에게 말했다. 그들의 회복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전쟁과 상실을 겪고도 그들은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 회장은 이러한 원정을 자주 동행했으며 54세의 나이에도 글로벌 현실에 대한 그의 교육은 계속되었다. 그는 진정한 부가 개인적 축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높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의 기업들은 이제 교육 이니셔티브와 지역사회 개발에 즉시 재투자되는 자원을 생성하는 지원 구조로 운영되었다. 정 회장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그의 비서가 보고했다. 자바 섬 전체 학교 시스템에 우리 플랫폼을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정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핵심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 문화와 언어적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해. 세계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은 문화적 적응성, 특수 요구 포용, 책임감 있는 기술 통합을 우선시하는 일련의 교육 지침인 일드림 프로토콜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 프로토콜은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택되어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날 저녁 정 회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에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불과 몇 년 전 그는 이 도시를 정복해야 할 영토로 보았다. 이제 그는 그것을 보살펴야 할 공동체로 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회장님? 옆자리에 앉은 수연이 물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어.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 더 높은 건물, 더 많은 이익, 더 큰 힘을. 그러나 정작 진정한 기쁨은 아래에 있었어. 단순한 연결, 상호 존중, 공유된 성장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정 회장의 변화는 기업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했으며 한국과 그 너머에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에 더 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정 회장은 자신의 변화가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바꾼 것은 단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다국어 대학 계획에 대해 이사회와 만남이 있어요. 수연이 그들이 착륙하기를 기다리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넌 그것을 실현시킬 완벽한 사람이야, 수연아. 너는 항상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보았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정 회장은 미래에 대한 신선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이룬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한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찬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변화를 가져온 만남으로부터 5년 후 정상훈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재정의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이제 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에 앉아 그 고대 문서는 여전히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서울을 정복된 영토가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로 보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회장님,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이중언어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싶어 합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일정을 잡아주세요. 수연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17살이 된 수연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녀의 교육재단은 이제 93개국에서 운영되며 23개 언어로 1,5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명 대학들이 그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했지만 그녀는 세계 최초의 완전한 다국어 대학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에 남기로 선택했다. 세계 언어 대학의 설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지적 호기심과 동정심이 빛나고 있었다. 모든 수업이 최소 3개의 언어로 진행되고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5개의 언어에 능숙해질 거예요. 정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의 규모는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해, 수연아.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회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한계 없이 생각하는 법을요. 정 회장의 변화는 기업가 세대 전체에게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가 의도치 않게 시작한 운동은 이제 의식 있는 자본주의에 전념하는 수백 명의 기업인들을 포함하여 수익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기업의 변화는 인상적이었지만 더 심오한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태도의 변화였다. 정 회장의 공개적인 변화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촉발했다. 세미나, 책, TV 프로그램이 모두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미라는 다국어 프로그램의 지역 이사가 되었으며 이민자로서의 경험은 난민 공동체가 직면한 교육적 도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도연은 국제적 모델이 된 노동자 보호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가족 모두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하여 이 놀라운 여정 5주년을 기념했다. 김가족, 윤재호와 그의 손녀 소라, 사라 김, 그리고 그들이 도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저녁 식사 중에 정 회장은 조용히 일어서서 잔을 들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축하합니다. 5년 전 나는 부와 권력이 성공을 정의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고 그녀의 단순한 지혜로 내 세계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연은 나에게 진정한 분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오늘 밤 나는 새로운 재단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계속했다. 김수연 세계 언어재단은 5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언어 장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부가 아니라 수연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수연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수연아. 내가 공식적으로 입양 서류를 제출했거든. 물론 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지. 기쁨의 눈물이 수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친부모인 미란과 도현도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확장된 가족이 되었으며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정 회장은 홀로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일기를 열고 썼다. 오늘 나는 내가 성취나 축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인간 안에 숨겨진 빛나는 재능을 인식하고 양육하는 능력을 가르쳐준 용감한 아이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이해합니다. 수연은 단지 고대 문서를 해독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해독하고 내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일기를 닫고 깊은 만족감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사업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우의 이름이 단지 부의 상징이 아닌 변화와 희망의 동의어가 되는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다.